네, 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킬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저는 정프로고요. 저는 빈세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아, 오늘이잖아요. 네.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5천 안 깨진다. 음. 정말 제가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어디까지 갔죠? 막판에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종가가 거의 그냥 하락점인데 네. 어쨌든 오늘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어쨌든 어제 5천은 무너지지 않았었고요. 5,052까지 갔었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넥스트장님이 시작이 돼서 대략 한 5% 이상은 가는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어떨지. 네. 오늘은 장호진 프로 잠깐 쉬시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이지스탁 네. 참 좋아요. 뭐가요? 주식 쉽다는 얘기죠, 이지스탁. 주식을 쉽진 않지만 주식을 쉽게 하자라는 쉽게 의미로 하자.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이지스탁.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황 좀 볼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어제와 분위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면 삼성전자 지금 6%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8%대 상승 출발 예상, 현대차도 5%대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어저께 좀 하락폭이 크고 또 어제 반도체는 61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현대차도 전날 또 61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얼만큼 빠르게 회복력이 보이느냐가 좀 중요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좀 예상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를 좀 잘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로봇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대 시세 탄력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삼천당 제약 노이즈가 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들이 다 같이 꺾이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개별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하락이 나오지만 ABL 바이오, 알테오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네. 오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오히려 또 올라왔었던 뭐 남선 알미늄, 사마 알미늄,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네. 어저께 올라왔던 종목들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수혜적인 측면들의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빠지고 어제 하락이 나왔던 전 업종 미국도 사실 에너지 빼고는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양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시총 4위까지 내려온 거군요. 그러니까요. 코스닥. 삼천당 제약. 저도 그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네, 원래 1위였는데 맞습니다. 네. 야, 하루만 이렇게 떨어질 그러니까 수가 역시 있군요. 변동성이 큰데 자, 네. 이지은 대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4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 2분기의 시작인데 지난 1분기와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1분기 때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어서 1분기 초반 때는 사고 싶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못 사서요. 네.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네.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가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딱 전쟁이 터지자마자는 처음에는 그래도 회복력이 빨랐어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도 튼튼하고 역시 펀더멘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 대비해서 이 회복력이 세구나라는 걸 보여주다가 딱 전쟁 이슈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갔고 네. 이란이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면서 회복력이 점진적으로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반등이 예전에는 뭐 8%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네. 빠지는 것도 그 정도로 밀리진 않았지만 올라오는 회복력 자체도 힘이 둔화가 되면서 불안감이 좀 야기가 됐고 이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빼야 될까? 아니면 더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가중되는 1분기의 초반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분기 첫 출발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물론 2분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종전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이런 위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잔존해서 이게 과연 그러니까 2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첫 출발이 좋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네. 어제가 제가 볼 때는 네. 사야 될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야 될 날이자 사실 정부로님은 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날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면 네, 팔 거 팔고 맞습니다. 살 거 사고. 네. 아, 제가 이제 말씀 주신 그 친구는 못했는데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작은 업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 싹 정리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어제 위너. 와 놀라운데요. 네. 와 놀랍습니다. 우리 저 빈센트님 늘 말씀하시는 대장주, 네. 주도주, 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예, 하이닉스 그러니까요. 조금 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회복 탄력이 좀 빨라야 될 텐데 네. 이재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사실 핫 이슈는 삼천단 제약의 하한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큰 폭의 눌림인데 오늘은 정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삼천당 제약은 개별 이슈를 좀 탔습니다. 이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황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는 좀 많았어요. CT 쪽에서도 마이크론을 목표 주가 약간 하향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안정화에 들어갔다. 그리고 소폭 DDR5가 가격이 소폭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낸드 가격은 40%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D램이 먼저 가격이 올랐고 낸드가 뒤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D램이 약간의 정체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낸드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톱 기업은 이런 업황에 따른 펀더멘털에 대해서 훼손에 대한 부분들 중간중간 터보컨트가 나와주고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여전히 찍히고 있고 업황에 대한 우상향,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지금 경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같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은 좀 번외인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 봐야 되는데 어제 삼천당 제약이 해석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올라왔던 부분, 물론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지금 많은 빅파마 기업들도 성공해내지 못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성공해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유럽 쪽은 이게 돌파하기 힘든 시장인데 여기서 조건을 맞춰서 임상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은 모아질 수 있었지만 네. 일각에서는 과도하다. 과연 이게 어떠한 결과치를 도출해내지 못했는데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어저께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 어제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세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이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당 제약이 저는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한 블로그와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가 이제 이거는 언제까지나 그 분의 생각이긴 하지만 네네. 주가 조작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썼어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의 시각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렇게 한 블로그에 좌지우지 되면서 고소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이 않냐. 나오면서 네. 오히려 주가를 저는 더 하방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불편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까지도 하락을 좀 야기시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알테오젠과 비교를 많이 해요. 알테오젠은 지금 영업이익이 한 56%, 이익률이 그 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술 이전 한 7건 정도 시장에서 보여줬는데 삼천당 제약은 기술 이전도 지금 좀 부재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으로 85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수급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이 공백을 삼천당 제약이 치고 올라왔는데, 너무나 시가총액 1위의 위험을 갖고 있는 두 기업가 얼마 전에까지 좀 알테오젠이 1위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차별이 많이 난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추가 하락이 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뭐 대주주든 뭐 누가 최고영 기자가 아유 우리 회사 주식 싸게 살 기회가 왔네요 이러면서 뭐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해. 아니면 뭐 더 사. 네. 그러면 어제 그렇게 하한가는 안 갔겠죠. 아 이런 이런 논란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희는 사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사. 이러면 하한가 안 갔을 것 같은데
여튼 뭐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죠 삼천당제약은. 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역행을 해서 나홀로 8%대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워낙 이제 화제였던 삼천당제약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말고 또 다른 뭐 업종들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뭐 테마들 뭐 있습니까? 네, 보시기에. 오늘은 일단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리스크를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갈 수 있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시세 흐름들이 좋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임주요. 업종이었는데 네. 이제 펄어비스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5%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게임주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급망의 우려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수혜 섹터적인 부분 그리고 붉은 사막이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사막 호재도 특히 콘솔 시장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나 큰 이슈이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도 쉬어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수혜적인 측면을 받아갔던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로 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회복력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전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시장 출렁임과 변동성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였던 섹터가 앞으로도 시장 회복력에서는 좀 빠르게 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오늘은 반도체 쪽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반도체 오늘 조선 쪽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반도체 쪽이 시장에 가장 좀 매기가 쏠릴 것이고 그리고 네. 소부장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뭐 장비 발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에는 뭐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골이 깊었었는데 오늘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한번 시세 흐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네. 만하지 않나. 그래서 전 업종이 상승세가 네네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제가 있어서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이 회사 이름이 뭐죠? 펄어비스라고 써 있는데 네. 펄어비스 같은 회사는 네. 전쟁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근데 이 전쟁 분위기 다시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이 친구가 빠져야 될 리는 없잖아. 아하. 뭐 그렇죠. 근데 네.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 옆에서 계속 있는 입장에서 펄어비스의 기회는 다 드렸지 않았나? 뭐 한 번 더 주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출발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전반적으로 네. 매수 사이드카 나올까요? 매수 사이드카. 네. 자 봅니다. 오늘 개인들이 얼마 사는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봅니다. 매수매도 강도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오전 9시 10분쯤 발동이 한번 되겠네요. 그렇게 좀 빠를 것 같다. 오늘 좀 강할 빨리 것 같다. 붙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펄어비스는 좀 부진하다는. 그러니까 왜 이유 네. 이유 얘기해 봐요. 뭐 딱히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지은 대표는 펄어비스의 지금의 글쎄 오늘의 부진은 네. 그간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 아니면 여전히 넥스트 차기작에 대한 우려 어떤 게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넥스트 차기작 이제 도깨비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소멸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저그는 펄어비스가 이번에 콘솔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한 7, 8년 동안 그 돈을 쏟아 부었고 붉은 사막이 계속 지연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펄어비스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큰 피해적인 부분들 뭐 회사가 휘청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좋긴 하지만 네. 과연 반도체 시세 랠리가 강하게 이어갔었던 우리가 초반, 그러니까 1분기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회복력과 상승 탄력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게임 펄어비스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의 수급 요인을 받아갈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들이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수혜를 받았다라기보단 수급적인 환경으로 저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펄어비스가 꺾일 것이다.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주도주 쪽으로 더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대가 제한될 부분들 그리고 펄어비스 쪽에서 뭔가 정말 또 계속해서 지금 500만 돌파 그 이상 뭐 이런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지 이 힘에 대한 동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안 좋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네. 그동안 글쎄요, 자, 소외되었다고 해야 되나? 화장품 같은 화장품, 섹터는 어떻습니까? 화장품 또 잘 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화장품 섹터가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사실 화장품주들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들을 시장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실리콘투인데 실리콘투마저도 중동 쪽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들이 타깃하고 있는 시장은 북미, 유럽, 일본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숫자로 증명해내야 되는 1분기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눈높이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번에 눈높이 낮아진 거를 1분기 때 그 이상으로 충족해 준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도 희비는 좀 엇갈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PR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도 갈 수 있는 화장품주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일단 APR이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기 전도 그랬고 후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숫자로 증명을 시장에서 해내고 있고 눈높이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눈높이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냥 화장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진출하겠다. 네. 그럼 미용 의료기기 쪽은 또 소모 팁에 대한 매출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소모 팁. 네, 그러니까 장비를 한번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술 받을 때마다 그 팁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팁에 대한 또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스라던가 이런 예전에 이제 비올 지금은 없지만 이런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이 높았던 게 그 소모 팁에 대한 매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또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감을 그 이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하반기 때 선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뤄봤을 때는 저는 APR을 좀 개별로 보시는 게 맞고 네. 지금 실리콘투,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1분기 한번 너네 숫자 보자. 그리고 봤는데 눈높이를 충족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화장품주들은 이제부터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APR은 좀 따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콜마든 코스맥스든 이런 회사들은 실적 나오는 거 좀 보고 네, 맞나요? 지금 급하게 물론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긴 하지만 나는 화장품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장이 시작했는데요. 아유, 벌써 했어요? 네. 조금 더 우리- 있다 해도 네, 10분 남았습니다. 뭐가 10분 남았어요? 네, 매수 사이트가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자 일단 지금 오늘 지수는 얼마로 시작을 하는지 지금 나왔을까요? 네. 네, 한번 네, 볼까요?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코스피 네. 5%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강한 강세 출발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를 좀 코스피 쪽이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했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한동안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에코프로 BM 특히 LNF가 이제 삼성 SDI랑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네. 계약 체결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었는데 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가 힘이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동조돼서 힘을 다 같이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이 분위기를 좀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한 저 나름대로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역시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반도체가 힘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SK 하이닉스가 제일 야, 강해요. 사실 네. 저희가 1위 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네. 뭐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뭐 8% 9%? 아니 어제 뭐 종가에 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 10% 먹었을 것 같은데. 아유 뭐 그거 10% 먹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1위 비할 필요는 네. 없는데 그래도 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자 우리 주식시장 8천 간다 10,000 간다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계획이.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게 갈 거라고 그 기대한 거 자체가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가다가 5% 네. 한번 빠지고 네. 가다가 10% 한번 빠지고 조정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니? 오히려 그게 다 당연하고 단단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 그렇게 안 가리라고 생각했던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예. 최근에 좀 뜨거웠던 원전도 한번 좀 볼까요? 원전이요. 네, 우리 방송 아, 시작하면서 원전이 대우? 좀 네,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 핫했었는데 네, 오늘 어떻습니까? 두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5%대 시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8%대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전기술도 오늘은 좀 시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저도 가장 좀 좋게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스터빈도 있고 또 SMR 있고 대형 원전 있고 이런 전체적인 모멘텀 거기에 가스터빈 같은 건 빅테크 수주를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7번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10기에 대한 부분들이 110기를 총 받을 건데 남아 있는 수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회복력은 사실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에요? 대우건설 이쪽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논리는 그거 같아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주들의 논리는 이제 한동안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었지만 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팀코리아로 수출할 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비교를 했을 때 EPC 기업으로 다 진입했다라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현대건설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비슷한 사업 모델을 원전 쪽에서 이제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벌써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데 현대건설은 시총이 가벼워. 그러면 현대건설 쪽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오늘도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전체에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도 조정을 한 차례 겪고 나서 그래도 저점을 좀 유지를 하면서 크게 고가권에서 좀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의 가격 라인들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회복력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도 위치를 해 있었다. 네. 그래서 건설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3월 첫 거래일 휴장이고 그다음 보면 이란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어찌 되었건 또 이란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4월 1일이죠, 참. 네. 아. 2분기 시작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니 참 그거 하나 우리 빈센팀한테 궁금한 게 그 분기 말에 그 기관들이 뭐 좀 막 일제히 판다든지 일제히 산다든지 이런 짓들 이런 일들을 좀 해요? 원래? 분기 말이 되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늘상 정기적으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그러니까 분기 마지막 날 그 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과 특징도 좀 약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는 글쎄요, 뭐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다라고 본다면 글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다는 생각도 들면서 왜냐면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네. 네, 미리 그 기간을 좀 한 열흘 정도 주면서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드네요. 이게 이제 분기 말에 그렇게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하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좋거나 갑자기 너무 좋거나 하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분산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분기말 뭐 3월 30일이라고 갑자기 막
뭘 몰아서 판다든지 막 후딱 해치우려고 뭘 한다 이런 거를 기관들이 아직도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관들의 고충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제약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더구나 작년 한 해 동안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한 기관 매니저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기관들이 요즘에 시장만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3월 달에 성적표는 좀 엇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은 참 그랬죠. 아 그래요. 네, 워낙 왜냐면- 시장이 막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기관이 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덜 올랐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현대차도 한번 좀 볼까요? 현대차요. 네. 네. 현대차도 봐야 되고 좀 이따가 흥구석유도 한번 봐야죠. 오늘 여지없이 뭐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진짜 정직해. 네. 이렇게 정직한 주식은 난 근래 들어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현대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는 오늘 5%대 시세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현대차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는 로봇밸류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긍정적으로는 보기는 하지만 네. 최근 현대차는 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1선 우리가 중기 이평선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그거를 지켜봤던 투자자분들도 아 그럼 중기적으로 이렇게 깨져버리면 추세 자체가 좀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추가적인 매도 또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현대차는 2거래일 연속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5%대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회복이 거기까지는 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래서 현대차는 최근 리콜 사태 또 크게 있었잖아요. 펠리사이드 관련돼서 그 여아 관련된 미국에서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리콜 사태가 나가는 비용적인 부분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규모 자체가 한 1조 넘게 나간다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소송이라든지 이게 복잡한 상황들이 또 걸릴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내포하는 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에서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라이브를 걸려는 정책적인 모멘텀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예전에 백악관을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이유는 뭐 리콜 사태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와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수급적으로 그러면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실적과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서 현대차는 같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만큼 조정이 좀 더 깊었고 그리고 네. 반등할 때도 수급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만큼 좀 늦은 회복. 왜냐하면 로봇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또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좀 탄탄한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에 4월 9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4월 9일. 여기서 네. 어떤 이야기 나올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4월 9일에 지금 이번에 그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쪽 수장이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여기서 어떤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를 해줄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것을 저는 기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네. 4월 9일. 자, 정프로님이 역시 뭐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맞추셨네요. 뭐죠? 사이드카 아, 장착하고 바로 사이드카 올린다. 9시 7분에 발동했습니다. 아, 발동했습니까? 네. 네. 여기 이제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요즘 우리 정프로님을 한층 고무적으로 바꿨던 하이브 엔터 주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하이브, 네. 엔터. 하이브는 참 그러니까 노이즈라기보다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하이브의 급락세를 좀 연출을 시켰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하이브 관련돼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BTS 월드 투어 전망을 원래는 예상 관객 수가 한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정도 모이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50만 명 정도 모일 거래요. 그리고 네. 여기서 티켓 가격을 평균적으로 22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까지도 티켓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의 TP를 4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HSBC에서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관객 수, 모객 수가 많아지면 결국 굿즈 매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하이브는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네. 다만 수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이제 시장의 돈이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는 급할 게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1분기 실적 노출되기까지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섹터에서 하이브를 선택해서 사야 될까라는 의문은 좀 들 수 있을 것 다른 것도 같아서 살 거 이렇게 많은데. 네, 그래서 하이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브의 상승세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뒤처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무슨 속보가 하나 또 떴네요. 뭐죠?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더블밸류 장 막판 인사할 때쯤 이란 관련 연설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네. 아, 아하. 뭐 발 빼는 연설이겠죠? 아, 아니 그거 아니고 네. 저렇게 굳이. 공지하고 무슨 연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발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연설이잖아요. 저는 저 단어 하나에 의미를 네. 꽤 부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네, 연설을 한다는 거는 네. 발표가 아니라 연설이라는 건 이제 종전 관련된 이야기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그럼 우리 시장은 더 좋은 겁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네. 종전하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음. 그동안 불확실성들을 많이 좀 제거하는 거고. 네, 종전하면 나쁠 건 없는데 이제 종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뒷받쳐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트럼프는 살짝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그림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한테 이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지켜주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없다.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미국에게 모든 것을 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본인들이 좀 독식하려는, 그러니까 독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라별로는 좀 다르게 피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뒤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뭐 우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 이러한 사태가 3월달 한 달간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후유증으로 호르무즈의 국제유가의 상승은 여전히 불가피하다라는 것으로 반응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사태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한다니까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사람 연설하기 전에 분명히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또 셀 거거든요. 아하. 여기는 반드시 세요. 네. 파는 큰 손들이 나올 겁니다. 팔거나 사거나.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아마 네. 잠깐만 프린트하는 시간. 제가 볼 때는 1시간 전이면 네. 분명히 저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저 CME 있죠. 시카고 네. 상품거래소 여기서 뭐 움직인다. 음. 그거 보시면 된다. 그거 보면 된다. 예. 네. 아, 정프로가 이제 거의 뭐 이, 저는 뭐 다른 선- 것보다도 네. SK를 가진 자. 네. 스크 보유자. 네. 자, 우리 달러 환율 좀 볼까요? 왜냐면 오늘이 우리 채권이 국채 편입하는 그날이죠. 선진국 지수에. 네, 오늘 그래도 달러 환율은 지금 1,509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저께 1,530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증폭이 됐고, 이대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게 됐던 대목이었고, 어제 지금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시장이 어제 한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엔 1%까지 좀 반등을 보이다가 네. 갑자기 4%까지 쭉쭉쭉쭉 오후장 들어서 밀렸는데 그 바탕에는 저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하루 만에 좀 안정세를 보여서 물론 아직까지는 1,500원대라는 게 불편하긴 한 상황입니다. 이게 결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낮은 폭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 분위기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현재 시간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외국인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코스닥 상황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황판이 3,000당 제약이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 사이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그나저나 어제 제가 네. 뭐 하나 이제 팔고 음. 그 SK 들어갔잖아요. 네. 아유 그 친구가 또 치솟고 있네요. 아, 두 자릿수 가고 있네. 그런데요. 이미 떠나간 것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익절이라는데 저는 뭐 의미를 두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오를 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오릅니다. 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오늘도 올라요? 네. 벌써 양전했습니까? 네. 아 펄어비스 강한데요. 네. 이 친구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것이고. 자, 잊혀졌던 스페이스 X 관련돼서 한번 우주 볼까요? 항공 테마 네. 한번 가볼까요? 2분기 시작이니까. 네. 네, 일단 오늘 뭐 스피어 대장주의 스피어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HVM도 지금 14%대 시세 흐름이 예상이 되면서 우주항공주들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버텨줬었어요. 버텨주다가 스피어가 또 공급 계약 이슈 체결이 나오면서 이제 스페이스 X 쪽에 공급 계약 체결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비해서는 좀 잘 버텨주다가 지금 전 3거래일부터 쭉쭉쭉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보입니다. 지금 6월 달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고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빠른 회복을 역시나 보이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네.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 이게 세론일 것이다 내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거의 최대의 규모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스페이스 X의 밸류체인에 합류해 있는 기업들 뭐 스피어, HVM 그리고 세아 베스틀 지주 이런 종목군들은 세론에 대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좀 피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좀 가져가시고 네.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발사 횟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주항공 쪽은 지금 정부 정책 쪽으로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6월달 이후에 충분히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반드시 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지금 네네. 스페이스 X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 뭐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충분히 저는 괜찮게 네.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요 얼마 전까지 제일 많이 갔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또 광통신 이쪽이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웬만하면 두 자릿수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예, 뭐 어. 거기도 거의 상한가 25% 정도 되고. 네. 뭐 오이 솔루션이니 몇몇 업체들이 예, 기가레인도 아마 그쪽 아니실까 그러네. 싶은데.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거의 네. 상한가 비슷하게 상승폭이 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네, 아니 동전주는 방금 빼고. 네. 언급해주신 오이솔루션이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25% 급등하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오늘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이유는 지금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엔비디아 쪽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XPU를 또 만드는 자체 칩을 만들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거기를 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NV 링크 플랫폼에 마벨도 이제 연결이 가능해진 건데 이 마벨이 광통신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 엔비디아가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고 루멘스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했는데 비슷한 일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협력한 업체가 오이솔루션,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협력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같이 시세를 연동해서 받아가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고요. 요즘 김홍식 연구원님께서 통신 장비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아, 우리 김홍식 네. 위원. 홍시경. 늦는다. 올라가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실적 뒷받침되는 통신 장비 쪽, 뭐 RFHIC라든지 그리고 실적 기반한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5G 단동 모드 여기에 6G 조기
상용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장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률을 좀 본다 하면 네. 지금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 기가레인 이런 종목군들이 머큐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 쪽에서의 시세 흐름들이 좀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벨과 관련된 이슈로서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수혜적인 측면들을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머큐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광통신 관련된 종목으로 엮인다라는 부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지 마벨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와 네. 엮인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자, 저희가 이러한 사태 때문에 사실 지난주 한 수요일 넘어가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많아졌고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참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이렇게 네. 낙폭이 커지면서 다들 공포에 떨 때 조심스럽게 뷰를 얘기하기도 참 힘들었었는데 우리 거기 계셨던 장우진 프로는 이명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이 피로 회복에 지금 회복 중이시잖아요. 그만큼 이러한 사태가 우리 정신적인 피로가 좀 있었는데 네. 오늘 어쨌든 2분기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이에요. 걱정 네. 많이 했거든요. 자, 그건 그건 다행입니다. 네, 네. 그 모든 것보다 저는 우리 정프님이 네. SK를 가진 자, 공적입니다. 가야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시장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외면하면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주인공의 주연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주인공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그때 붙어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오늘 함께 시장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좀 오늘 시장 정리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드릴까요? 오늘 시장 정리할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장중에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도 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니까 막 급하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추이를 오늘은 회복력이 가장 강한 쪽이 어디인가 그리고 장 막판까지 이 시세 흐름이 이어지는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라도 돌아오는가 이런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하루로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네, 여전히 외국인이 뭐 사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더 희망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뵐까요? 네, 내일은 뵙고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